우리나라 국내 최고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가 1,000억 원에 팔렸어요. 상상하십니까? 이게 카페 아닌가? 네이버 카페잖아요. 자, 지금 대표가 갖고 있던 지분이 60%고 자산운용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이 40%인데 이걸 합친 거를 유진자산운용에 넘겼는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표자분이 600억 정도 받은 거죠. 야, 거래대금이 1,000억이기 때문에 일단 부럽고요. 그럼 중고나라가 왜 저렇게 비싸게 팔렸냐? 일단 그거를 알아보면은 지금 중고 거래 시장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미쳤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미쳤냐? 글로벌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고거래 앱이 지금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는 세 개가 있는데 요즘에 저 수치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저기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당근마켓이 지금 가장 좋죠. 원톱으로까지 불리고 있는데 MAU로 따지면은, 접속하는 인원으로 따지면은 지금 오 당근 자, 앞광고 뒷광고 없고요. 광고 없죠. 당근 대단한데? 중고나라하고 번개장터도 상승은 했는데 당근이 지금 압도적으로 킹근마켓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 지금 MAU로 따지면은 2020년 4월 10일 기준으로 쿠팡이 모든 쇼핑몰 중에 당연히 1위고요. 2위가 당근이래. 11번가 위메프 지마켓을 이겼어요. 대단한데. 형들 당근 그렇게 많이 하나? 11번가나 위메프나 지마켓을 이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건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있죠. 당근마켓이 돈을 못 벌긴 하죠. 왜냐면은 중개 수수료가 없어요. 광고로만 돈을 버는데 초기에는 뭐 중개 수수료 이게 초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일단 투자받은 게 400억이 있기 때문에 좋겠다. 이 돈을 약간 소진하면서라도 저렇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게 당연한 전략이 되길 테니까.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표 중고거래 사이트가 뭐냐면은 당근이냐 중고나라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거래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액이 4조 원이고 당근마켓은 거래액이 7천억입니다. 거래액만 따지면 훨씬 많고 회원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번개장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등장한 건데 7천억, 4조, 1조. MAU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걸 보다가 느낀 게 있었어요. 과연 누가 만들었나 이걸 살짝 봤는데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실 느낌이 좀 쎄했어요. 김용현 대표한테. 사실 제가 약간 들은 게 있긴 했는데, 자 봅시다. 중고나라는 일단 만나면 대면 거래를 하는 거고요. 번개장터는 비대면 거래고, 당근마켓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주지반경 6km 이내에 있는 동네 이웃끼리만 거래할 수 있게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꿈꾼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김재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그걸 카카오에 팔고 다시 카카오를 다니다가 나와서 또 회사를 만들어서 이번에 당근마켓 대박이 난 건데, 잠깐만, 그분 말고 지금 얼굴은 가렸습니다. 신문 기사기 때문에 사실 얼굴로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카카오에서 만난 김용현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성함을 살짝 들었을 때 옛날에 언젠가 모 선배한테 들었던 말이 뇌리를 잠깐 스치고 지나갔어요. 잠깐만. 1978년생으로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은, 자, 제가 봤던 그 친구네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우리나라 넘버원이 돼가는 당근마켓을 공동 창업했어. 물론 제 친한 분 아니에요. 못 뵌 지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친구들 결혼식에서 보고 그 다음으로 못 본 것 같은데, 야, 용현 대표. 야, 이거 언제 했대? 야, 대단하다. 부럽고,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아니, 용현이가 언제?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를 다니고 있다가 이 김재현 대표와 만나서 둘이 손잡고 당근마켓을 만들었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제가 최근에 교수님이 됐다는 분이나 뭐 국회의원에 나간다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봤는데, 야, 당근마켓 창업자. 중고나라가 1,000억이라며. 자, 일단 부럽다는 말을 하고. 자, 그런데 그건 그거고, 중고나라 거래 살펴보면, 야, 이거 옛날에 있었잖아. 이거. 이거 있었잖아, 이거. 교차로, 벼룩시장. 야, 이거 있었잖아, 이거. 야, 이거 온라인으로. 생각을 할걸. 이거 있었잖아, 이거. 지하철 타고 다니면 메트로, 교차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담아 있었잖아요, 신문들. 집어가는 거, 벼룩시장. 이게 옛날에 그렇게 인기였는데, 생각을 하면은 온라인 시대로 왔으니까 이걸 온라인화로 하면은 대박이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게다가 중고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20대, 30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83%가 1년간 중고거래 경험이 있다. 27%는 6회 이상 한 적이 있다. 지금 20조까지 커졌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진 거예요. 4조 원 하던 게 10년 전인데 이게 5배로 커진 거거든요. 20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가고 공유의 시대가 온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밀레니얼 위주로 이 중고 물품, 남이 쓰던 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더라.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중고 시장이 점점점 확산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그걸 넘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중고 거래를 재밌대. 이거 MZ세대라 그러는데 중고 거래에 재미를 느끼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걸 재밌어서 한다.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새 제품을 사는 거 뭐 이런 거를 재미를 느꼈는데 저렴하게 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숨겨진 보석 같은 중고 제품을 찾는 데서 재미를 찾는다. 실리와 재미를 찾아서 이게 시장이 죽쑥 커지고 있다. 게다가 공유 시대가 오고 소유의 시대가 가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질 것 같다. 무슨 재미? 저도 사실은 좀 재밌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재미냐? 가끔 이런 거 뜨던데 저야 뭐 물고기 덕후기 때문에 딱 보면은 가끔 무늬 오징어 생물 팝니다. 서귀포에서 낚시하고 제주시로 넘어갑니다. 이게 6km 반경이에요. 당근마켓은. 사고 싶더라고 이거 보니까. 서울에서 못 사나 했더니 그 서귀포 선상 낚시하던 참돔 팝니다. 11시에 낚았습니다. 뭐 이런 거 뜰 때마다 가끔 땡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잡았다는 거잖아요. 직구, 직매, 산지 직송이잖아요. 산지 직송. 저런 재미가 사실은 당근마켓을 지금 뭐 이렇게 MAU로 치면은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보다 일단은 1등으로 앞서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근마켓의 앞으로 비전이 뭐냐, 그리고 전략팀장님이 하는 말은 우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꿈꾸지 않는다. 그럼 뭐를 꿈꾸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시작은 했지만 최종 목표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지역 커뮤니티 생활 플랫폼이다. 벼룩시장이잖아. 벼룩시장. 옛날 벼룩시장을 꿈꾼다는 거죠. 서초구 벼룩시장, 뭐 노원구 벼룩시장, 뭐 목포 벼룩시장, 뭐 이런 걸 꿈꾼다는 거잖아. 이웃 간의 직거래의 원칙, 이웃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강아지 잃어버렸어 요즘 뭐 많이 한다든지, 뭐 서초구 뭐 김장 같이 하실 분 뭐 이런 거, 뭐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뭐 그런 거를 꿈꾸는 커뮤니티를 최종적으로 꿈꾼다는 거죠. 뭐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커뮤니티가 이러면서 학교 기반 커뮤니티인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를 꿈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었냐? 이게 사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중고시장이 최근 4년간 연평균 53%, 거의 50%가 늘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170조를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연평균 50% 성장하는 시장은 170조 규모야. 이거는 미쳤죠. 정말 미쳤다는 표현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에서 이미 먼저 굉장한 화랑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속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시장이 없는데, 이건 뭐 참고로만 보세요. 중국에 그러면 주요 중고상품 거래 플랫폼 뭐냐? 여기도 문을 닫았으니까, 남들이 못 들어가니까 알리바바가 갖고 있다는 시엔이라는 데가 70%고 나머지가 20%, 3% 몇 개가 쭉 있으니까 사실상 요 세 개가 90%를 잡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전체의 70%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건 미국도 중고거래가 엄청납니다. 시장 규모는 지금 28조 원이라 그러는데요. 지난 3년간 일반적인 패션 소매점보다 21배 빠르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여기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상장한 회사가 하나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알아요. 여성분들을 위한 슈카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처음 들어오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형과 저는 명품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세계 최대의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입니다. 더 리얼이요. 상장돼 있어요. 뭐 하는 데냐? 내가 갖고 있는 명품을 플랫폼에 올리면은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요 리얼이 뭐를 해주냐면은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가운데서 판별을 해줘요. 샤넬 무슨 플랫백을 내가 올렸다 그러면 제품 설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사용감이 전혀 없고 이게 진품임을 인증한다 뭐 이런 걸 달아줘요. 상품 등급이 뭐 A에서 Z까지 있겠죠. 저 Z는 거의 너덜너덜해졌고 이걸 왜 파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달려있겠죠. 강아지나 주세요 뭐 이런 게 써있는 게 Z일 거고, A급 뭐 B급 C급 뭐 이런 건 좋은 거겠죠. 이렇게 쭉 등급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편해하고 너무 좋아해서 저게 상장까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밀레니얼들이 여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오늘 리얼에서 보물을 건졌어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사고팔고를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게 대박이 나서 상장까지 하는데, 물론 돈은 못 벌어요. 지금 뭐 손실액이 쭉쭉 나고 있는데, 코로나기도 하고 창고 운영도 좀 돈이 많이 들고 아무래도 가운데서 뭐랄까 손실은 많이 나는데, 지금 주가는 뭐 상장한 다음에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어쨌건 세계 최대 명품 거래 사이트가 되고 있고, 저게 지금 어떤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저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 명품에 대해서 명품임을 인증합니다. 리얼 마크를 다는 거죠. 뭐 이런 마크를 달아주겠죠. 리얼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잖아요. 진품 인정. 가운데서 플랫폼이 내가 뭘 맡기면 이렇게 하고 파는 건데, 이러면 누가 소송을 걸겠어요? 당연히 그 명품회사 소송을 걸죠. 아니 네가 뭔데 그게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네가 뭔데 가운데서 도장을 찍어줘. 아니 잠깐만 어이가 없네. 야, 네가 뭔데 내 건지 아닌지를 도장을 찍어줘.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쭉 보니까 6개 정도가 틀린 게 발견이 됐대요. 발견을 하면서 야 이거 짝퉁인데 니들이 진품 도장 찍어줬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걸로 소송을. 사생결단의 법정 대결이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 니들이 어떻게 승인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냐.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가운데서 100% 진품이라고 더 리얼리얼에 올라온 상품들은 우리가 인증한 100% 진품이라 그러는데 샤넬이 성명서를 통해서 니들이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샤넬의 진품 감별 팀만이 오직 진품과 유품을 가릴 수 있다 해서 소송을 걸렸는데 뭐 다른 얘기기도 하고. 자 근데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사실은 이런 중고 명품 시장 아니면은 중고 제품이 어떤 이런 붐을 타서 사람들이 재미를 찾고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넘어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되고 저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최고로 피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고 명품 시장 확대의 최대 피해자. 당연히 그 중고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 누군가겠죠. 그게 누구냐면은 좀 애매한 상품들이에요. 최고 명품들은 여기서 거래가 되니까 어쨌건 1차 마켓이고 2차 마켓이니까 타격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될 텐데 요 2차 마켓과 싸워야 되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품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테피스트리라고 나오는데 테피스트리가 코치죠. 코치 같은 경우에 좋은 상품이긴 좋은 상품인데 좀 위치가 애매하거든요.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것 같고 어떤 패스트 패션보다 조금 등급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하고 가격 경쟁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이게 일시적 현상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추세적 변화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코치 핸드백을 $400에 살지 유럽산 중고 명품을 $400에 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샤넬 중고 A급을 $400에 살지 코치의 새 핸드백을 $400에 살지 루이비통을 $500에 살지 코치를 $400에 살지를 경쟁을 시키면은 코치 입장에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게 추세적인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대학생분이 아마 영상에 나갔었던 것 같은데 테피스트리 코치의 제품이 너무 좋다. 앞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품 좋은 건 맞죠. 근데 얘네들은 저런 어떤 추세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올랐죠.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도 있고 명품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저런 막강한 경쟁자가 사실은 중고 시장의 어떤 대세적 부흥에 결정적으로 반대편에 서면서 지금 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렸어요. 물론 이게 완전히 이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 1년 만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중고거래 시장 정말 온라인 럭셔리 리세일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이거 완전히 뭐 머리박치기하고 싸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계들은 당연히 저게 커질 것 같으니까 중고 시장에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드는 시장이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중고품 시장이 10년 내에 패스트 패션 시장을 넘을 거다. 이게 별 뉴스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대로 이후로 거의 10년에서 15년간 패션 시장을 장악했던 게 명품을 빼면은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니클로, 갭, 또 뭐 있죠? 자라, H&M 얘네들이 지난 거의 20년간 전 세계의 패션 시장을 장악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얘네들의 패스트 패션 시장이 나름 엄청난 경쟁자를 만나요. 지금까지는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들 휘청이고 있어요. 자, 이걸 패스트 패션을 잠깐 살펴보면은 1986년에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997년,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주가를 대표적인 회사를 보면은 유니클로, H&M, 자라 뭐 등등등등 많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웨덴에 있는 H&M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00년대 최고의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패스트 패션 시장을 장악을 해서 옷에 빨리빨리 속도를 늘리면서 사람들한테 옷을 더 많이 사게 하고 많이 갈아입게 하고 가격을 낮춘 저렴한 옷으로 승부한 게 2000년대 최고의 회사였는데 문제는 올라가다가 2015년부터 경쟁이 붙는 거죠. 물론 여기에 경쟁에 붙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기반 패션 기업들이 같이 경쟁에 붙어서 내려가는 게 첫 번째 이유지만 또 두 번째 이유는 요즘에 친환경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옷을 만드는 패스트 패션업이 굉장히 환경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얼마나 안 좋냐? 이게 오죽하면은 빅맥 패션, 이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패션이라고 부르는데 세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합니다. 의류 산업이 항공 산업 다음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저 패스트 패션이 늘어난 다음에 지금 뭐 2배 이상으로 의류 브랜드들이 늘어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면에서 가장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슬로우 패션으로 바꿔야 된다. 쭉 보시면은 의류 산업은 물 소비도 두 번째로 많고 폐기물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오염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다. 여기다 걸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라인과의 경쟁, 친환경적인 문제, 거기다가 재미까지 더하면은 중고 의류 시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2015년부터의 변화예요. 우리나라에선 요즘에 이제 빵빵빵빵 터지는 거고 글로벌리하게는 5년 정도 됐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중고 시장을 온라인으로 갖고 왔어요.
당연히 친환경적이죠. 중고시장은 이거는 리사이클이니까 친환경 중에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넣으면서 중고 의류 시장이 등장을 하면서 패스트 패션 시장이 완전히 경쟁에서 경쟁이 없었다 경쟁이 생기는 거니까 완전히 밀렸다고 얘기하면 뭐하고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미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온라인과 친환경과 재미 세 개를 더해보니까 중고품 시장이 10년 내에는 패스트 패션을 넘을 거다. 이게 2018년 얘기거든요. 이미 지금 거의 비슷한 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있으면 아마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사실 중간에 하나 지나간 게 있는데, 이 온라인 그리고 중고 시장의 이런 상승, 이것 때문에 망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트 패션 업계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포에버 21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게 한국인이라는 회사였어요. 이게 동대문의 전설입니다. 동대문의 전설. 동대문에서 하던 수익 모델을 그대로 미국에 가져와서 대박이 났어요. 이게 미국 아마 의류 랭킹 5대 브랜드까지도 올라갔을 겁니다. 요 부부가 미국인 100대 부자 중에 1인으로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포에버 21이 동대문의 전설로 불리면서 정말 대박이 났는데, 결국에는 파산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워낙에 넓혀놨기 때문에 매장이 엄청났죠. 전 세계에다가 매장을 펼쳐서 연간 임대료만 5천억 이렇게 펼쳤다가 너무 많이 펼쳤어요. 변화를 몰랐던 거죠. 패스트 패션 시장에 쭉쭉 가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2015년쯤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지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가 또래요. 변화가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친환경, 그리고 중고거래 시장. 물론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과거의 영광이 기록됐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진해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당시 물동량이 계속 증가할 줄 알고 고정거래를 했는데 정말로 물동량이 10년만 증가했으면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이 됐겠죠.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가 절벽이었어요. 최대로 확장했다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국에도 있었다가 퍼놨는데 미국판 동대문 신화라 그러는데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은 회사긴 한데 어쨌건 몰랐겠죠. 결론적으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변화를 놓쳤다가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가 이런 2015년 이후 변화에 한 방에 무너졌고, 한때는 뭐 엄청난 부자까지도 올랐고 세계 뭐 5대 브랜드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클 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포에버 21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15년부터 온 그런 변화에 전혀 눈치를 못 챘다가 한 방에 망했는데, 중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었다라면은 그런 변화에 올라탄 벼룩시장 같은 거를 온라인화했던 중고거래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여기서 카페를 만들었던 형님은 1,000억을 벌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는 모 대표님은 세상에 당근마켓을 창업을 해서 당근마켓에서 오너가 되셨어요. 변화에 올라타면은 이거는 1억, 2억, 10억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당근마켓에 오면 도대체 이게 얼마에 팔릴지 감이 안 오는데, 옆에서 보면은 제가 돈 많은 분들을 최근에 많이 뵙긴 했는데 그냥 몇억, 몇십억, 몇백억 정도의 부자면은 사실은 뭐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수입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1년에 막 10억씩 수익 나고 20억씩 수익 나고 막 30억 수익 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10년 동안 뭐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연간 1억 벌어서 뭐 20년 벌어봐야 뭐 한 20억이잖아요. 20억도 엄청난 부자지만 이거를 넘는, 차원이 넘는 부자로 가는 분들, 몇백억과 몇천억으로 가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변화에 올라탄 창업. 저는 사실은 정말 창업이 요즘 같은 경우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정말 대박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못하고 있냐? 그러게요. 다음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하여튼 뭐 이런 변화가 요즘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은 분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 중고시장과 세계 중고시장이 저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를 어떤 패스트 패션과 중고시장의 변화를 아시면 되고,